자, 그럼 이어서 빛의 반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하는 빛이 거울이나 물체에 닿으면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을 빛의 반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빛이 반사될 때 언제나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사 법칙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일단 우리가 거울면에 빛이 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요, 여러분, 반사되는 면이잖아요. 이 반사되는 면에요, 쌤이요, 수직으로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요. 자, 그래서 이 반사되는 표면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우리가 이 선을 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빛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걸 입사라고 하고, 빛 광자를 써서 입사광이라고 하고요. 튕겨져서 반사돼서 나가네요. 반사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사광과 법선 사이에 여기 각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입사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입사각 찾을 때 조심하셔야 돼. 자, 여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로 입사각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사각은 어디예요? 반사광과 법선 사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반사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각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이게 바로 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그런데 입사각 어떻게 찾으라고요?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입니다. 자, 반사각 어떻게 찾으라고요? 반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언제나 같다라는 것이 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사의 종류 두 가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매끄러운 거울면 이런 부분에서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정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는 반사를 남반사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정반사든 남반사든 언제나 반사 법칙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울퉁불퉁한 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여기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면은 표면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선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입사각, 반사각 하면 요런 식으로 퍼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빛이 또 요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표면이 이러니까 법선 그어서 입사각, 반사각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나란하게 빛이 들어왔는데 울퉁불퉁한 면에서 하는 남반사 같은 경우는 빛이 막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이제 사방으로 빛이 퍼지면서 온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 불을 딱 켜면 어때요? 빛은 직진한다라고 했는데 빛이 딱 조명 아래만 밝은 게 아니라 온 방이 다 밝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남반사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면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생기는 물체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눈으로 들어올 때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 뭔 소리야?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물체에서 나온 빛. 사실은요, 사과는 광원이 아니니까 여기서 물체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물체에서 나온 빛이라는 게 뭘까? 이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어떻게 거울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법선 그릴게요. 입사각, 반사각 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겠죠?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거울 속에서 사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서 반사돼가지고요. 우리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과에서 반사된 이 빛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반사돼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자,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해? 이 빛이 직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거울 속에 어떻게 사과의 상이 생겨서 이 거울 속에서 사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이 직진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사광선이 거울 안에서 온 것으로 인식을 해서 거울 안에서 우리가 물체의 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점에서 물체의 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면 거울 안에 보이는 이 물체의 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크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물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와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모양은 어떨까요? 좌우 반전이죠? 그쵸? 쌤이 오른손 들면 거울 속에 있는 쌤은 왼손을 들잖아요? 그죠? 좌우 반전입니다. 대신에 상하는 반전이 안 돼요. 왼쪽, 오른쪽만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상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이 물체부터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어떻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함정을 많이 내는 게 거울이 있고 물체가 있고 상이 있고 요 거리가 같다인데요.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 30cm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봐? 물체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자, 뭐라고요? 물체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요? 6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똑같이 30일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여길 물어보는 건지 여길 물어보는 건지를 조심하셔서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 거울 이용하는 거, 전신 거울, 만화경, 잠망경, 자동차 후방 거울 이렇게 있는데 잠망경 같은 거 얘는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어때요? 물속에서 물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잠망경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울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가 거울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물속에서도 물 밖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재밌는 게 한 번 반사, 두 번 반사가 됐기 때문에 좌우가 한 번 반전, 또 반전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잠망경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면 거울 봤고요. 이번에는 볼록 거울 보도록 할게요. 자, 볼록 거울에서 입사한 빛은 반사돼서 어떻게 되냐? 넓게 퍼집니다. 자, 그 이유를 쌤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록한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온 빛은 어때요? 띠띠띠띠띠띠 표면을 그려서 법선 그려서 그대로 반사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요렇게 반사된 이쪽으로 입사한 빛을 볼까요? 잘 봐. 표면이 이렇잖아. 표면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기울어진 요 면에다가 띠띠띠띠띠띠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야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법선과 입사광사 여기가 뭐예요? 입사각. 그리고 반사각 해서 요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쭉 빛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표면 그릴게요. 표면에 수직으로 법선 그릴게요. 그럼 법선과 입사각 사이가 입사각이 될 거고 반사 법칙에 의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요렇게 퍼져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볼록 거울도 우리 평면 거울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반사 법칙 성립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록 거울의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거리 관계없이 언제나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보여요. 작고 바로 선상. 그래서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보면은 똑바로 보이고 좀 실제 물체보다 작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칸은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작고 바로선 상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보다는 작고 그대로 똑바로 보이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더더 작아진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어. 이 볼록 거울 언제 이용하느냐? 얘가 작게 보이니까요. 좋은 게 뭐야?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아야 할 때 우리가 볼록 거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거울, 이거 우리가 사이드 미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렇게 운전할 때 이 오른쪽에, 보조석 오른쪽에 있는 측면 거울, 그걸 통해서 저 뒤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이제 넓게 저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로 안전 거울,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은 교차로에 서로 볼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얘가 볼록 거울을 설치해놔야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편의점 가면 어때요? 여기 이제 모퉁이에, 여기 천장에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어때? 거기 편의점 다 보여. 그지?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볼 때 볼록 거울을 사용해 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목 거울로 가볼까요? 자, 오목 거울은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렇게 중앙으로 입사한 빛은 여기가 표면이고 법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입사각이 0도기 때문에 반사각도 0도가 되도록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표면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가 띠띠띠띠띠띠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빛이 안쪽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반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표면이에요. 그러면 수직으로 법선 그렸어요. 입사각, 반사각 하면 이렇게 또 안쪽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빛이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 모였어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 모였다. 그래서 반사되어 안쪽으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오목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은요,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이 물체, 이 거울 앞에다가 물체를 놓을 때 가까이 두면 어떻게 보이느냐? 가까이 두면은 특징이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크게 보이고 똑바로 보여.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점점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겨?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서 이제 잘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야? 또 뒤집혀 보여요. 그래서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 얘도 마찬가지. 아주 멀어? 더더더 작아져요. 작고 거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볼록 거울은 어땠어요? 작지만 바로 보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가까울 때는 완전 좋아. 크게 보이고 똑바로 보이니까 완전 좋은데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 안 보여. 근데 게다가 뒤집혀 보여.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목거울은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죠. 얘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를 크게 봐야 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치과용 거울 또는 빛을 모아줘야 할 때 오목거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전조등 나왔어. 쌤 아까 볼록 거울도 자동차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조심해야 돼. 자동차에서 이 오른쪽 측면 사이드 미러는 볼록 거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전조등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차 갈 때 여기서 빛을 모아서 앞으로 보내야 빛이 모여서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전조등에는 빛을 모아주는 오목거울이 들어간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빛의 굴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요 진행을 하다가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그 경계면에서 빛이 직진을 못해요. 빛은 원래 직진성 갖고 있잖아. 근데 물질이 종류가 바뀌잖아? 그러면 직진을 못하고 꺾여요. 그걸 우리가 굴절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조그만한 수레, 자동차 미니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미니카 같은 걸 여기다가 굴려보는 거야. 근데 얘가 미니카를 지금 여기 바퀴예요. 이게 뭐냐면 항공샷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때요? 여기는 뭐 유리라고 해볼게요. 유리에서 쌩쌩 달려와요. 그러다가 모래로 얘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봐봐. 자동차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자, 그러면 요 바퀴는 어때? 아직 유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쌩쌩 달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만큼 와요. 여기까지 온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모래에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느려지겠죠? 그죠?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마찰력이 세서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모래에 들어오면은 느려져.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바퀴가 얘는 여기까지 왔고 얘는 여기까지 왔잖아.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운동 방향이 꺾인 거예요. 이해됐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진해서 오던 놈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굴절 현상인 거예요. 이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서 그죠?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꺾였을까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 잘 봐봐.
이 장난감 자동차는 유리에서는 빨라요. 모래에서는 느려요. 그쵸? 근데 잘 봐봐. 얘가 직진을 했으면 이렇게 직진을 했겠지? 근데 직진 못하고 아래쪽으로 꺾인 거 보여? 아래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그 아래쪽이라는 거, 아래쪽, 느린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됐어? 그래서 빛이요, 이렇게 들어오다가요, 느린 쪽으로 꺾일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는 공기예요. 여기는 물이에요. 근데 빛이 직진할 때 공기에서는 빨라요. 진공에선 더 빨라요. 근데 물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물질이 바뀌었지. 그럼 어떻다? 직진하고 싶다. 그지? 그런데 어떻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이 어때? 이 표면에 이제 경계면의 아래쪽이죠. 그럼 얘가 직진하고 싶지만 직진하지 못하고 느린 쪽, 즉 아래쪽으로 꺾인다.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꺾인다? 요렇게 꺾인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띠디디디디디 경계면에다가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가지고 입사각과 굴절각 어디야? 여기다 법선으로 찾아야 되니까 굴절각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지만 통과하는 물질이 바뀌면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물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이 속력,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어때요?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 입사각과 굴절각 확인했잖아요. 근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무조건 같이 커집니다. 커진다. 얘가 커지면 얘도 무조건 커져요. 그런데 이건 있어. 둘 중에 누가 커? 이거는 물질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얘가 커질 수도 있고 얘가 커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 그건 항상 맞아. 알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굴절되면은 물속에 빨대가 우리가 이제 컵에다가 빨대 꽂아 놓으면 이렇게 이제 꺾여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계곡 같은 데 가서 발 담궈 놓으면은 막 종아리가 입도만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빛의 굴절 현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록 렌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볼록 렌즈는 우리 거울보다는 살짝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볼록 렌즈 이제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빛이 입사를 해요. 그러면 요 중심을 지나는 놈은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요. 그런데 나란하게 입사한 이 녀석이 여기서 이제 굴절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봐봐. 여기는 이 표면이 경계면이 이렇게 돼 있지. 경계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경계면 아래는 유리고 위쪽이 공기인 거야. 맞아? 그러면 공기에서는 어때? 빠르고 유리에서는 느리다 그랬지. 그런데 느린 쪽이 지금 경계면의 아래인 거 보여요? 경계면의 아래? 맞아? 그럼 이 빛이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꺾여야 돼. 직진하고 싶지만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굴절을 해야 되는데 느린 쪽, 경계면의 아래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됐어?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렇게 나란하게 입사를 했지만 경계면이 나왔고요. 얘는 물론 이렇게 띠띠띠띠 직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유리고 여기 아래가 공기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때요? 유리에서 느리다며 유리가 경계면 위쪽이잖아요. 위쪽으로 꺾여야 돼. 그래서 위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볼록 렌즈는 어때? 한 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생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 돋보기 들고 나가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햇빛으로 어떻게 돋보기를 착 비추면 이 돋보기가 어때요? 햇빛을 모아가지고 까만 종이를 태웠잖아요. 그 구멍 뚫는 이런 실험 해봤어요? 쌤은 초등학교 때 그걸 해봤는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름 쓰는 작업을 했어요. 까만 종이 들고 나가가지고 돋보기로 빛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야. 그래서 이름 쓰는 거 그런 거 했었는데,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자, 이거는요 외우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거울을 했잖아요. 거울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볼록이랑 오목이랑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목 거울이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거울만 잘 외우세요. 거울만 잘 외워서 렌즈로 가져올 때는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가까울 때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아, 왜 이래? 쌤, 미안합니다. 왜 이래? 정신 차려. 미안해요. 크고 바로 선상. 미안해요. 크고 바로 선상. 자, 그리고 아주 멀 때는 점점 작아지고요. 어떻게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뒤집혀요. 작고 거꾸로 된 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목거울이랑 특징이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갔어. 나오세요. 볼록 렌즈 어떻게 써야 되느냐?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그쵸?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돋보기 많이 쓰시잖아요. 빛을 모아야 할 때 쓴다. 그래서 원시교정. 자, 원시교정은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나 아니면 노인이 이제 원시를 겪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알이에요. 우리 눈알인데 얘가 누구냐면 수정체예요. 수정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우리 눈에. 그러면 얘가 싹 이렇게 굴절을 시켜가지고 망막에 빛이 맺히도록 해줘요. 상이 맺히도록. 그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시신경과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굴절되면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분들의 수정체는 이걸 잘 못 꺾어가지고 이게 여기 딱 맺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망막의 뒤에 상이 맺혀버리는 거야. 그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볼록 렌즈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록이가 한번 꺾어. 그 다음에 또 꺾어. 그러면 이제 망막에 이쁘게 딱 상이 맺히면서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그러면 쌤, 왜 아까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겪는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왜 겪어요? 어린아이는 안구가 다 덜 자랐어. 안구가 덜 자라가지고 이 수정체가 봐봐. 아까 수정체가 잘 일을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게 다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이 꼬맹이가 눈이 덜 자라가지고 이게 조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망막 뒤에 상이 맺히게 되죠. 그러면은 볼록 렌즈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를 교정할 때 우리가 볼록 렌즈를 쓰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확대해서 무언가를 봐야 할 때 볼록 렌즈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오목 렌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란하게 입사된 빛이 이번에는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서 굴절이겠죠? 굴절돼서 퍼진다.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목 렌즈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심으로 입사한 빛은 이렇게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란하게 입사를 했단 말이야. 여기가 표면이잖아. 맞아요. 자, 표면에 여기서 이제 굴절이 될 건데, 자, 봐봐. 위쪽이 유리야. 아래쪽이 공기야. 근데 유리가 느리다며, 유리에서 느리잖아. 그럼 유리가 경계면에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빛이 위쪽으로 굴절돼야 돼. 직진하고 싶겠지. 하지만 위로 굴절돼야 됩니다. 됐어. 자, 또 갑니다.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나란하게 입사를 했으나 여기서 굴절되는데 어때요? 이 표면 아래쪽이 유리야. 아래쪽이 유리고 위쪽이 공기지? 유리 쪽이 느리다며. 아래쪽으로 굴절돼야 돼. 그러니까 직진하고 싶었지만 아래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래서 빛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퍼졌고요. 자, 얘는 누구랑 똑같겠어요? 볼록 거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동일해요. 항상 작지만 바로 보인다. 그래서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된다. 멀어질수록 점점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빛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오목 렌즈였고요. 자, 이 오목 렌즈 어디다가 써요? 이제 근시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근시는 보통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수정체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팍팍 빛을 꺾어버린 거야. 그래서 상이 어떻게 됐어? 망막보다 앞에 맺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퍼뜨려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오목 렌즈를 두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살짝 퍼뜨려줄게. 그럼 네가 이제 팍팍 꺾어도 이 녀석이 망막에 싹 예쁘게 맺힐 거야. 그래서 빛을 퍼뜨릴 때
빛을 퍼뜨릴 때 이용을 하면 된다. 근시 교정용으로 쓰게 된다라고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빛에 대한 내용, 빛의 반사, 그리고 굴절에 대한 내용 했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려보시고요. 반사 법칙에 의거해서 볼록 거울에서, 오목 거울에서 여러분들 작도도 해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또 퍼져나가는 방향이 변화하는지를 그림도 그려보시고 또 잘 정리하셔서 암기까지 하셔야 문제풀이가 또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과 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